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어제 예비선거에서 크게 이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워킹클래스 백인 그룹의 강한 지지까지 받은 바이든 후보는 본선을 향한 화합의 메시지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선거 결과 샌더스 후보에 대한 지지는 4년 전에 비해 줄어든 것이 확인됐습니다. 샌더스 후보가 예비선거 끝까지 갈지 곧 출구 작전을 세울지의 시기는 이번 주 일요일에 열릴 두 사람 사이의 토론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세계적으로 심각해집니다. 미국 연방 의원들은 대부분의 미국인이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브리핑을 들었고, 독일에서는 앙겔라 머켈 총리가 독일인 70%까지 감염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러스 테스트 확장 대신 바이러스로 인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카드를 내놨습니다. 페이롤 텍스 유예안인데 공화당을 포함해 의회에서 통과시킬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어제 기대감으로 높이 올랐던 주식시장은 다시 오늘 낮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민주당은 무료 바이러스 테스트나 식품 안전 등에 관한 법안을 내놓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대통령은 민주당 하원 의장과는 만나지도 않겠다고 밝혀서 재무장관이 중개인이 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금 보고 마감 시한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같은 이유로 미국의 주요 회사들은 sick leave 정책을 바꾸고 라스베가스의 대형 뷔페 식당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먼저 어제 있었던 미국의 그 예비선거 결과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It's over. It's over. It's over라는 것이 샌더스 후보 기준으로 끝났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또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결정됐다 하는 뜻으로 It's over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버니 샌더스 후보는 다음 주에 또 이제 큰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인구가 많고 하는 플로리다라든가 오하이오라든가 그 전에 이번 주 일요일에 두 사람만 하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죠. 두 사람 간에 하는 후보 토론회 그것을 준비를 할 겁니다. 어제의 선거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 아니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조 바이든 후보가 이겼습니다. 미시건주에서도 이겼고, 미주리주에서도 이겼고, 미시시피, 아이다호. 다만 워싱턴 주는 우편 투표를 했고, 그리고 너무 워낙에 이제 가까웠었거든요. 이 두 후보 사이에 여러 가지가. 그래서 아직 누가 이긴다 하고 발표할 그럴 정도가 안 됐고요. 그리고 또 개표도 전체적으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미시건주에서 100% 개표가 끝났는데 52.9% 대 36.4%로 바이든 후보가 이겼으니까 상당히 큰 차이로 이겼죠. 그리고 역시 100% 개표를 한 미주리주도 대의원수 제법 됩니다. 68표인데 바이든 60.1, 샌더스 34.6, 미시시피도 100% 개표됐는데 미시시피야 남부니까 당연히 바이든 후보가 이기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나왔는데 표 차이가 너무 심합니다. 미국에서는 민주당에서는 어떠한 확실한 지지를 받으려면 아프리칸 아메리칸 유권자의 표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미시시피주에서는 81.1% 대 14.8%, 100% 개표된 결과입니다. 해서 이 대의원 숫자를 바이든 후보가 31표를 가져가고 샌더스 후보가 2표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제 노스다코타가 유일하게 지금 샌더스 후보가 이긴 곳인데
별로 차이가 없게 이겼습니다. 100% 개표를 했는데 53.2% 대 39.8%. 아이다호는 아주 작은 표 차이로 바이든 후보가 이겼고요. 다만 이제 워싱턴주만 지금 67% 개표된 현재 거의 비슷합니다. 샌더스가 32.7%, 바이든이 32.5%. 따라서 대의원 숫자는 17. 대의원이 모두 그 89명이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지금 그 가져갈 수 있는 대의원은 34표밖에 안 나왔네요. 개표는 전체적으로 67% 했는데 왜 그렇죠? 어딘가 그 지역구에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표가. 그래서 지금 이 슈퍼 튜스데이에도 10군데 주에서 바이든 후보가 이겼고 이제 그 샌더스 후보가 나머지에서 이기고 이번에도 이랬기 때문에 it's over 얘기가 나오는 건데 대의원 숫자도 지금 현재 823표 대 663표. 어제 선거 결과 좀 차이가 커졌죠. 그리고 이제 엘리자베스 워렌이 69표, 또 마이클 블룸버그가 61표, 핏 브리지지가 26표, 에미 크로바샤가 7표, 그리고 이제 툴시 길버드가 2표에서 나머지 이제 후보 이제 선거 캠페인을 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 것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주에서는 주의 표가 따로 있고 지역구 위의 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주의 표는 샌더스 후보와 바이든 후보가 그 주에서 이긴 만큼 서로 나눠 갖게 되고 지역구 이것은 이제 지역구 그 대의원들이 알아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슈퍼 튜스데이는 아니었지만 정말 슈퍼는 아니었지만 그냥 빅 튜스데이 정도는 됐는데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뭐가 분명해졌냐면 슈퍼 튜스데이 전에는 바이든 후보가 계속 그런 얘기를 했죠. 민주당이 이제 굉장히 민주당 기득권들이 뭔가 나에게 나쁘게 했고 기득권 언론 매체도 나에게 나쁘게 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불편부당한 그런 상황에서 선거를 치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브래들리 변호사의 말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젊은 층들이 트윗은 하는데 투표는 안 했다 하는 것들이 나오는 그런 결과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트윗은 많이 안 했지만 결국은 조 바이든 옆으로 가서 표로서 모여를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의 결과는 이 유권자들이 만들게 되는데 어제 미시건주라든가 여러 곳에서 출구조사한 것을 쭉 보니까 결국은 버니 샌더스 후보가 젊은 층과 워킹 클래스의 백인 유권자, 블루 칼러 이런 사람들의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미시건주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투표를 해보니까 백인, 블루 칼러,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그런 유권자들도 조 바이든을 선택을 했습니다. 버니 샌더스를 선택한 게 아니라요. 그리고 표 차이도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4년 전에 미시건주에서 15% 정도의 차이로 힐러리 클린턴에게 버니 샌더스가 이겼기 때문에 그때부터 딱 전국적인 이런 정치인으로 떠올랐었는데 그때 힐러리 클린턴을 싫어했었던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아서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버니 샌더스에게 많이 투표를 했구나. 이런 것도 지금 알 수가 있어졌고요. 그리고 어제 6군데 예비선거와 예비선거 말고 코커스를 치른 결과 이 조 바이든이 나이 든 층뿐만이 아니라 온건한층 또 도시 인근 이런 사람에게도 굉장히 투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버니 샌더스 후보가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콜테즈라든가 아니면 다큐멘터리 영화를 찍는 마이클 무어 같은 사람이랑 선거 유세를 많이 하고 다녔지만 심지어 조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미시건에서도 거의 선거 유세 안 했었거든요. 물론 슈퍼 튜스데이 이후에 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광고 같은 것은 했지만 직접 후보가 가서 버니 샌더스 후보처럼 일주일 사이에 4번이나 미시건주에 간다던가 이런 일이 전혀 없었어도 굉장히 많이 이긴 거죠. 결국은
조 바이든 후보는 미시건에서 딱 한 번 했어요. 한 번 했는데 좀 확실하게 하긴 했죠. 코리 부커와 또 이쪽에는 그 카멜라 해리스 본인과 같이 예비선거에서 겨뤘었던 사람들 본인들이 사퇴하고 나서 공식 지지를 했기 때문에 바이든 후보와 같이 선거 유세 한 번을 했고 1987년도였습니다. 버니 샌더스가 이제 이로써 미국의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뭐 핏 브리지지 같은 경우는 아직 젊으니까 40도 안 됐으니까 그렇다고 하고 엘리자베스 워렌도 뭐 지금 나이가 70밖에 안 됐으니까 70밖에래요. 왜냐하면 버니 샌더스가 78이니까요. 이 조 바이든이 77이고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이제는 뭐 80 넘어가고 나서 초선에 선거에 나간다는 것이 거의 힘든 일이기 때문에 쭉 돌아보면은 1987년도에 버먼트주의 그 버링턴이라는 곳에서 시장을 39세 때 할 때 그때는 이 사람이 뉴욕에서 엄마 아빠가 다 그 유대인이고요. 그렇게 태어나긴 했지만 시골이 좋다고 버먼트주로 가서 대학교 다 졸업하고 시카고 대학까지 졸업을 하고 버먼트주에 가서 목수일을 했잖아요. 거기 뭐 나무도 많고 하니까 목수일도 하고 뭐 기타 등등 하다가 시장이 됐는데 그때도 I am a socialist. 나는 사회주의자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그때부터 지금까지 진보의 아이디어를 내놓고 볼링턴 시장하고 그 즈음에 폭송 그 앨범을 만들었는데 그 앨범 그 이름이 뭐 We Shall Overcome입니다. We Shall Overcome. We Shall Overcome이어서 그 앨범 가운데 보면 This land is your land. This land is my land. 다다다다다 to the 하는 뉴욕시티 뭐 from California 이런 노래도 다 녹음을 하고 해서 그때도 이제 민권, 인권, 또 이제 평등 같은 것을 쭉 외쳐왔는데 이게 2016년도에 힐러리 클린턴과 선거 유세를 할 때는 어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노래를 많이 그 선거 유세할 때 틀었는데 이번에는 더 이상 조 바이든과 힐러리 클린턴이라는 사람이 달라지니까 이게 그 바이든 쪽으로 어느 시기가 되니까 쭉 그쪽으로 그 몰려가더라 해서 보호주의 무역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지했었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상당수가 지금 출구 조사를 보면은 조 바이든 후보가 두루두루 정말 좀 골고루 그 민주당 유권자들의 표를 가지고 갔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버니 샌더스가 했었던 일들이 많죠. 민주당의 어떤 그 아젠다 같은 것을 조금 더 왼쪽으로 옮기기도 했고요. 그러나 결국 유권자들은 그 여러 가지 그 왼쪽으로 가는 아젠다라든가 샌더스가 얘기하는 아주 그 급한 경사를 넘어서라도 뭐 평등 같은 것을 외쳐야지 된다든가 그런 것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을 이기는 것. 어떻게 하면 트럼프 대통령을 이기는 것 해서 결국은 슈퍼 투스데이 이후에 리셋 버튼을 누르고 아프리칸 아메리칸 표도 많이 받으려고 해보고 버니 샌더스가 오랜 그 상원 의원을 7번을 했으니까 42년 할 때 동안에 여러 가지 그 투표 잘못한 것 같은 것을 비난을 해보고 했지만 통하지가 않았다. 어제 선거 결과 지금 그런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일요일에도 당연히 그 후보 토론회는 하겠지만 애리조나라든가 그 다음 주에요. 또 플로리다, 오하이오 이런 곳에서 오히려 어제보다도 훨씬 많은 어제 뭐 300몇 표였는데 557표의 대의원이 걸려있는 그런 그 선거를 그 다음 주에는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샌더스가 뭐 글쎄요 어떤 몸짓을 보일지 어떤 그 말을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바이든 후보가 굉장히 그 노련한 그 정치인인 것만은 분명하죠. 왜냐하면 어제 이기고 나서는 이미 본선 모드로 돌아갔습니다. 본선 모드로 돌아가서 뭐 연설을 했는데 바이든 같은 경우는 요즘 무엇을 하든지 연설을 하더라도 짧게 하고 그래야지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야 실수를 안 하니까 말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 되나서 어제도 그다지 긴 그 승리 연설을 하지는 않았는데 바이든이 말하는 그 도중에 가장 중요하게 봐야지 될 점은 바로 이 점입니다. 샌더스와 샌더스의 지지자들에게 감사한다. 저에게 표 주세요. 본선에 가면 하는 얘기죠. 바이든. And I want to thank
Bernie Sanders and his supporters for their tireless energy and their passion. We share a common goal, and together we'll defeat Donald Trump. We'll defeat him together. 함께 우리는 트럼프를 물리칠 수 있다. 이 샌더스와 샌더스 지지자들의 정말 그 지칠 줄 모르는 열정과 에너지 고맙다라고 얘기했고요. 중간중간 we need you. 우리라고 하더군요. I need you가 아니라 we need you. We want you.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그 본선에 이미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버니 샌더스 후보는 정말 눈에 띌 정도로 뭐 승리를 하면 승리를 한 대로 패배를 하면 패배를 한 대로 아니면 아직까지 조금 더 남아있다 이런 연설을 하지 않겠어요. 슈퍼 투스데이 끝나고 나서도 연설을 했던 것처럼요. 그런데 어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오하이오주가 워낙 크고 또 오하이오주도 본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이기 때문에 선거 유세를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그 코비드-19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 사람 다 큰 그 빅 유세 같은 것은 지금 안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선거 유세는 나가겠다. 나는 뭐 데이 바이 데이 결정을 하겠다. 사람들과 계속 끊임없이 악수를 하겠다. 또 악수하는 모습도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것이 공화당인 현 그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아직까지는 이제 두 명의 예비선거 후보들의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역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미국 대선에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아주 중요한 이슈가 돼버렸습니다. 네, 이 새로운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요. 정말로 새로운 일들이 많습니다. 일상이 많이 그 바뀌어지고 있는 거죠.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번 주 그 일요일에 있는 바이든 후보와 버니 샌더스 후보의 토론회에 청중이 없습니다. 이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양쪽의 그 선거 캠프에서 그렇게 요청을 해서 사람 이제 많이 그 모이면 또 이 두 후보들의 건강 굉장히 그 중요하잖아요. 이 두 후보들의 건강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또 그로 인해서 코비드-19 바이러스에 노출된다던가 감염된다던가 하면 큰일이니까요. 지금 CNN의 경우는 800대 600 몇인가요? 대의원 숫자를 그렇게 보는군요. 저는 좀 전에 말씀드릴 때 700 몇으로 계산하지 않았던가요? 지금 계산하는 방식들이 다 다르고 레이티스트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다른 곳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이제 그 대세에 별 그 차이가 없습니다. 버니 샌더스 쪽으로 기울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자, 숫자는 지금 네. 사람들마다 다 본인이 그 보기 편한 그런 매체들이 있잖아요. 한 800명 정도로 해도 되겠네요. NPR은 더 많이 보는데요. 그 조 바이든이 857, 버니 샌더스가 709. 그렇게 되면은 1991표를 얻어야지 민주당의 그 후보가 되니까 50%는 50% 정도 가면 되네요. 그에 비해서 버니 샌더스 후보는 57% 정도 더 가야지 되고 조 바이든 후보는 뭐 28, 26에 반 조금 덜 왔습니다. 반 조금 덜 왔고요. 지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미국에서요. 어제 어떤 그 청취자분 가운데서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제가 사실은 무슨 사건이라든가 사고라든가 이런 일이 발생을 했었을 때 뭐 그 모든 사건과 사고를 다 다루는 편도 아니고 그리고 다룰 때 그렇게 무슨 극단적으로 그런 성향은 아니거든요. 오늘의 미국이 오랫동안 들어오신 분이라면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그 코비드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는 아직 그 예방약도 없고 치료약도 없고
그리고 감염도 굉장히 빨리 되고요.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실제보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 의사신데요. 청취자시고 그런데도 아무것도 아닌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무것도 아니지 않죠. 어제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에서 이제 특집 보도 오늘의 미국 끝나고 좋은 아침 좋은 하루에서 이제 서울 메디칼 그룹의 차민영 박사님 나와서 여러 가지 그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렇게 쉽게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야 할 일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 뭐 백악관에서도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해서 백악관에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또 다른 그 의료 관계자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도 원래부터 백악관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백악관도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만 다 채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런 비상사태 때 그래서 원래 뭐 질병 뭐 이런 전염병 그 전문가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이것보다는 뭐 누구나 다 짐작은 하고 있어요. 미국 굉장히 나빠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존스 홉킨스의 닥터의 경우는 이거 미국이 우한처럼 될 수도 있다. 아무 일도 안 하면. 우한처럼 될 수도 있다. 중국에서도 우한 지역은 처음에 좀 숨기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고 하니까 굉장히 피해가 많았고 그것을 거울 삼아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른 곳에 가서는 조금 잘했기 때문에 그나마 치사율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잖아요. 우한과 우한 바깥의 지역이.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우한이 될 수 있다. 이게 지금 2주일 전부터 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했어야지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닥터 그 마티 마칼이라는 심각하게 생각해야지 된다고 경고를 합니다. 미국이 바이러스는 지역을 상관하지 않고 그 나라 정책이나 정치도 상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불필요한 이동 미국에서도 중지해야지 된다. 미국은 지금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인텐시브한 그런 케어를 필요로 하는 병상이 뭐 몇 개가 필요한데 몇 개밖에 없다. 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 산소호흡기도 뭐 아주 심각한 그런 때에 뭐 6만 4천 개가 필요한데 6만 2천 개밖에 없고 역시 존스 홉킨스가 특히 이 코비드 바이러스의 경로와 여러 가지를 추적하는데 으뜸이거든요. 그 웹사이트를 백악관에서도 보고 어디서도 보고 다 보거든요. 해서 이분은 20만 케이스 이상이 되면은 미국이 핸들하기 힘들다. 미국이 생각만큼 지금 이런 비상사태 때에 그 헬스 시스템이 완전하게 갖춰진 게 아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너무 많이 예산을 깎고 사람도 너무 많이 해고를 시켰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지금 1,015개 케이스에 31명이 사망을 했고 40개 주에 지금 이 코비드 바이러스가 전부 발생을 했는데 40개 주면 테스트를 안 해서 그렇지 50개 주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게 전문가의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산호세의 공항에서 교통안전국 소속 그 스크린을 하는 스크리너들이 3명이 지금 감염됐고요. 이분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접촉을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뉴욕은 특정 지역을 가리켜서 여기는 완전히 방위군을 투입을 했고 매사추세츠도 하루 사이에 확진자가 2배가 됐고 워싱턴주는 2달에 한 6만 4천 명 정도는 확진자요. 테스트를 해서 감염이 됐다 하는 그런 사람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뭐 무료 진료를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그거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어떤 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무료 진료를 해준다고 해서 어디에 전화를 걸었다, 뭐 질병통제국에 전화를 걸었다 하면 4시간 반쯤 기다려서 전화 통화했더니 주치의에게 전화해라. 이게 그 답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무슨 지금 백악관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400만 명이 테스트를 받을 수 있고 말은 쉽죠. 현실은 굉장히 말과 거리가 멀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혈액도 부족할 수 있다. 저는 지금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지 됩니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뭐 70세 이상 하더니 지금은 60세 이상은 뭐 물이라든가 휴지라든가 이런 것들 미리 조금 넉넉히 사다 두시고 웬만하면 바깥에 나가지 마세요. 감염될 확률도 높고 이미 감염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시킬 확률도 높습니다. 이게 질병통제국의 얘기잖아요. 영국의 보건복지부 장관도 감염됐고 독일은 아예 앙겔라 머르켈 총리가 직접 나와서 독일 사람들 60%에서 70% 감염, 노출이 아니라 익스포즈 되는 게 아니라 감염, 인펙되는 그 감염될 그럴 것을 경고를 했거든요. 그럼 처음에 오늘의 미국에서 이 미국의 막
사람들이 그 생기지 직전이었던가요? 그 즈음이었던가요? 세계 인구의 60%까지 감염될 그 확률이 있다고 봅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다만 그 뉴스는 80%의 분들은 쉽게 쉬고 하면은 거뜬하게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것이고요. 독일이 지금 1000케이스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도 60%, 70% 감염될 수 있다고 총리가 직접 나와서 경고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앞서 어떤 분께서 별것 아닌데 그냥 대강 넘어가시죠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000케이스인데 독일 인구의 60% 내지 70%가 감염될 수 있습니다 하고 총리가 경고하는 것은 그것은 부화내동하라고 두려움을 퍼뜨리는 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도 있으니까 대비해야지 된다 하는 뜻에서 얘기를 한 것 아니겠어요? 지금 보건 관계자도 백악관 보건 관계자가 이제 언론에 나와서 얘기를 할 때 하는 얘기인데 그 유명한 사람이에요. 질병 전염병, 질병, 그런 그 보건국의 헤드가 하는 얘기인데요. 이분이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부터 하고 경제정책을 마련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백악관이 어제 뭐 페이롤 체크에 뭐 세금 내는 거 이것을 뭐 올해는 안 받을 수도 있다. 고용인이나 고용주에게 이런 얘기를 했고 그거 통과될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공화당도 이거 지금 뭐지? 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도 이건 아니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 관계자들도 테스트를 좀 빨리 해라. 테스트를 빨리 해야지 그 사람도 밖에 안 나가고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키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미국의 백악관은 1년째 백악관 데일리 브리핑이 없는 백악관입니다. 세라 허카비가 3월 11일에 지난해에 그만두고 나갔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공식적인 백악관의 그 데일리 브리핑이 없거든요. 이 같은 비상 사태에. 그래서 어제 대통령이 뭐 페이롤 체크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공화당도 페이롤 그 체크의 그 텍스를 뭐 올해 말에 안 내게 한다. 이것은 별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아직 발표를 하진 않았지만 오늘 발표를 할 텐데 민주당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의회에 이 같은 제안을 해서 의회에 보내서 의회에 상원과 하원이 다 통과를 시켜줘야지 되는데 하원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그 낸시 펠로시는 안 만나겠다고 선언을 했거든요. 기분 나쁘대요, 낸시 펠로시. 기분 나쁠 것 같습니다. 탄핵을 시킨 사람이 그 사람이고 대통령에게 아주 강한 비난을 하는 사람도 그 사람이고 하니까 대통령이 기분 좋을 리는 없죠. 그런데 낸시 펠로시는 3월 17일이 세인 페이트릭 데이고 세인 페이트릭 데이 때 미국의 전통이 있거든요. 하원 의장이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항상 그 대통령을 런치에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통령을 그 세인 페이트릭 런치에 초대를 했더니 대통령이 그냥 그걸 거부를 해버렸고요. 이게 그 토마스 오닐이 하원 의장일 때 1980년대죠. 그 사람은 민주당이었고 그러니까 그때 레이건 대통령을 초대하는 그렇게 해서 83년도에 시작된 건데 아무튼 하원 의장과는 말도 하지 않겠다, 쳐다보지도 않겠다 하니까 예전에 그 이스라엘의 총리가 팔레스타인과는 쳐다도 안 보겠다, 악수도 안 하겠다 하는 것과 지금 마찬가지인 겁니다. 비상사태 때. 이걸 누구를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비상사태 때 대통령과 넘버 2인 하원 의장이 서로 만나지 않는다. 그래서 할 수 없이요. 그런데도 대통령은 뭐 의회에 보내고 의회에서 보냈는데 안 해줬다라는 얘기라도 해야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 통과가 안 되면 뭐 그렇게 나올 게 수순이 아주 눈에 보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낸시 펠로시를 만나고 싶지 않은데 당신이 가서 내 대신 일을 해줘 하고 그 스티브 무누신 그 재무장관을 그 역할로 중개인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해놨고요.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낸시 펠로시 그 하원 의장이 대통령이 국정연설할 때 연설문도 찢었고 그 전에 대통령은 이렇게 그 낸시 펠로시가 악수를 청하니까 그걸 싹 그 거부하고 그냥 휙 돌아서 버렸고 이러다가 그게 지금 계속 1월 달이었는데 지금까지 이어져서 국가 비상 사태 때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고요. 아무튼 경기 부양
부양책이 필요할 때도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순서라는 게 있어서 지금은 이 그 병의 확산을 막는 때지 경기 부양책을 먼저 쓸 때가 아니다 하는 게 조금 공통적인 의견인 것 같고요. 이런 것에 비해서 오히려 이번에 보면은 민간에서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월마트의 경우는 그 감염자라 하면은 그 켄터키에 감염자가 나왔잖아요. 해서 뭔가 아프다 할 때 본인이 감염이 꼭 아프다고 생각이 될 때 sick leave를 시간당이라는 사람, 정규 직원이 아니라도 쓸 수 있도록 돈 주면서 우버도 2주일 동안 운전자뿐만이 아니라 우버 요즘에 음식 딜리버리 많이 하잖아요. 그런 음식 딜리버리 하는 운전기사에게도 sick leave 돈 주고 쓸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리프트는 운전자만이고요. 애플이 조금 제일 많이 해주네요. 애플은 무제한. 기간도 없어요. 2주일, 3주일 기간도 없고 시간당 일하는 사람도 오케이. 본인이 설령 이 뭐 진단도 안 받아도 돼요. 코비드 19뿐만이 아니라 감기 기운이 있다던가 독감 기운이 있다던가 이런 사람들까지도 sick leave 시간당 일하는 사람도 다 쓰게 하고 돈은 다 줍니다. 구글도 뭐 지금 집에서 일해라. 구글도 좀 비슷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리브 가든의 모 회사요. 음식점이요. 이탈리안 음식점인 그 다든 레스토랑도 40시간 일주일에 이번 이 일을 계기로 앞으로 이제 여름에 조금 잠잠했다가 겨울에 또 기승을 부릴 수도 있다고 하니까 sick leave를 40시간이면은 꽤 많은 건데 며칠입니까? 이틀이 48시간이네요. sick leave를 그 준다 이런 얘기 있고요. 그 밖에 다른 얘기들도 있는데 다른 얘기들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웃지 않을 수가 없네요. 지금 뉴스를 하나 여러분들 광고 들으시는 동안 점검을 했고요. 그 얘기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고요. 한 분이 저에게 사자머리를 즐겨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 머리가 사자머리인가 봐요. 그건 모르겠고요. 최근에 말씀드리죠. 제가 기본적으로는 머리가 이것보다 많이 길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미장원에 가서 좀 머리 좀 잘라달라고 하면은 머리를 자르는 게 아니죠. 헤어컷. 다듬어 달라고 하면은 컷을 많이 안 해주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정말 많이 잘라주세요. 정말 많이 잘라주세요. 해서 많이 잘라주셨거든요. 많이 잘라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거예요. 날마다 아무렇게나 하는데 그렇게 돼서 어떤 날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자머리를 즐겨 하신다는데 제가 이 사자머리를 즐겨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요. 그날 저의 헤어롤이 원하는 대로 저는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머리가 짧아진 다음에 머리 다듬기 굉장히 힘들어진 건 사실이에요. 예전엔 그냥 정말로 아무렇게나 신경 안 썼거든요. 그런데 항상 그래서 이번에 제가 교훈을 얻었죠. 나에게도 적절한 머리 길이가 있는 거구나. 짧으면 얼만큼, 길면 얼만큼.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어중간한 머리 길이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아마 저에게 이번에 헤어컷이 그렇게 어중간한 길이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불편하고 사자머리라고 하셨어요. 개념 없이 해왔었다는 건 말씀드리고요. 쓸데없는 말씀 드리느라고 시간을 많이 썼어요. 여러분과 저 사이에서 서로 친해지는 거니까 쓸데없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세금 보고 4월 15일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거 아마 거의 그 마감 시한을 연장해 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국세청이 그럴 권한이 있대요. 예를 들어서 레이피를 웨이브를 해준다던가 아니면 페널티 늦게 내면 늦게 낼수록 그 이자가 붙잖아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 세금 많이 내야지 되는데 늦게 내면은 나중에 페널티 더 많이 내게 되는데 그런 것도 웨이브 해줄 수 있는 그 권한이 여지가 있다고 하고 민주당도 페이롤 텍스를 안 내는 거는 그렇지만 세금 보고를 연장하는 것은 괜찮아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니까 그렇겠죠.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월스트리트저널과 뉴욕타임스가 같이 취재를 해서 조금 달리 어느 것에 포커스를 두느냐 하고 보도를 하는 걸 보니까 결국은 지금 뭔가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1월 달부터 시작해서 2월 달, 3월 달 들어서는 굉장히 지금 그 맘앤팝 레스토랑 같은 데는 손님들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세금 그 보고를 날짜를 연장을 해준다면은 얼마나 연장을 해주나? 그리고 연장을 해주면 모든 사람을 다 연장을 하는가? 아니면 뭐 특정한 연장을 해줄 때도 어떤 그 자격이 있어야지 되는가? 이런 구체적인 상황을 지금 그 의논을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제 그 대통령이 얘기한 그 페이롤 텍스 그 유예안 올해 뭐 다 안 내게 한다는 그것보다는 훨씬 가능성이 많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위험하죠. 이 코첼라 밸리 뮤직 페스티벌이 뮤직 앤 아트 페스티벌이 리버사이드 카운티에는 굉장히 큰 그 수입원이 되고 뭐 세계에서 가장 큰 뮤직 페스티벌이라고도 하고요. 미국에서 뭐 가장 큰 뮤직 페스티벌인 것만은 분명하고 그런데 결국은 10월 달로 옮겼잖아요. 이렇게 옮기고 나면은 그때 지금 티켓을 사신 분들이 계시는데 티켓을 뭐 리펀드를 당연히 해주겠죠. 그런데 리펀드를 안 해주고 그때도 가겠다 하실 때 지금 나올 수 있는 그런 아티스트들이 10월 달에도 나올 수 있는지 이 여러 가지가 굉장히 불안한 거죠. 이 주최 측은 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0월 달로 10월 23일부터라고 하던데요. 그때로 연기됐다 해서 안심하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때는 또 이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될지 또 모르고 끝나야지 끝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힘든 일이 많고요. 그리고 라스베가스 하면은 음식 좋고 싸고 하는데 그 좋고 싸고 하는 뷔페 식당들이 전부 문을 닫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거의 가요. 벨라지오 닫고 뭐 엑스컬리버, 뭐 럭서, MGM 또 그 만달레아 베이, 뭐 미라지 호텔 이런 데 닫으면은 다 닫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민간에서는 지금 이런 것들이 퍼져나가는 것이 위험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 항상 미국은 고소하는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것들이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좀 전에 지금 의회에서 전문가가 나와서 그 청문회를 한 것이기 때문에 닥터 안토니 파우치라고 이 닥터 안토니 파우치가 National Institute of Allergy and 그 Infectious Disease 그러니까 엘러지 질병 전국 연구소의 소장이거든요. 디렉터예요. 이 사람이 이제 그 백악관에도 보고를 합니다. 코비드-19이 사람들이 하도 뭐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러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대통령도 감기인데 러시 림보도 감기인데 왜 그거 가지고 그래? 나는 계속 사람들 만나고 악수하고 선거 유세도 할 거야. 선거 유세 캠페인 스케줄 바꾸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건 관계자들은 계속 대통령과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코비드-19 절대로 독감이 아닙니다. 1년에 정말 수천만 명, 미국 사람들 뭐 지난 가을부터 지금까지 한 3,400만 명이 걸려서 지금 18,000명 정도가 숨졌잖아요. 3,400만 명 가운데 18,000명이 숨진 거고 지금 이 그 코비드-19는 1,000명 가운데 30 몇 명이 숨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더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이 전문가가 얘기하기를 절대로 그렇게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독성이 적어도 치사율이 10배 높습니다. 독감은 그렇게 많이 숨져도 치사율이 0.1%밖에 안 되는데 적어도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사율은 0.1%의 10배는 됩니다 하는 것을 지금 계속 아주 계속 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임명을 했던 그 법무장관 대신에 그 사람과 예비선거에서 공화당 자리를 놓고 싸운 또 다른 사람을 공식적으로 지지를 했네요. 트위터 보니까는요. 타미 터블빌이라는 이 사람이 진짜 리더다.
전 그 대학교 그 풋볼 그 코치였습니다. 엘라바마주에 지금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나가는데 공화당에서 이제 두 사람이 다 50% 못 받아서 3월 31일에 선거를 치르거든요. 그리고는 11월 달에 민주당의 현재 그 초선 상원의원인 덕 존스 의원과 겨루게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그 제프 세션스를 지지하지 않고 타미 터버비를 지지하면서 이 사람은 총기 소지 자유도 보장할 거야. 범죄도 줄일 것이고 국경도 아주 지킬 거야. 군인을 엄청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제프 세션스가 그 러시아 그 사건이 있었을 때 본인이 앞장서서 지금의 그 윌리엄 바 법무장관처럼 처리해 주지 않고 본인이 그 러시아 사람들을 만났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빠진다 했다는 것에 끝내 아주 그 불편해하면서 이렇게 그 조치를 취했네요. 그리고 앤드류 양이 민주당의 그 예비선거 후보였지만 결국은 계산이 안 되네요. 하고 사퇴한 사람이 이 사람이 조 바이든 후보를 어제 그 지지를 했거든요. 조 바이든 후보를 지지를 하면서 버니 샌더스 후보는 내게도 정말 그 영감을 준다. 버니 샌더스 후보가 영감은 주지만 계산이 안 나온다. 계산이 안 나온다고 이제 그 it's over라고 그 앤드류 양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 바이든 후보를 지지한다고 했고 그렇게 볼 때는 지난번에 2016년도에는 16명이나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예비선거에서 겨뤘던 사람이 그러나 예비선거를 끝내놓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인 후보가 되고 났었을 때 같이 그 겨뤘던 사람이 나 이 사람 지지한다 하고 얘기했었던 사람이 없었죠. 제 기억에는 없거든요. 그때 이제 그 제프 세션스 당시에 연방 상원의원이 상원에서 국회에서 제일 먼저 나와서 나는 트럼프를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해줬고 지금은 끝까지 그를 보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버림을 받았는데 민주당에서는 반대로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뭐 앤드류 양 마이클 블룸버그는 지금 열심히 그 돈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그런 선거 캠페인을 해주고 있고요. 에미 크로바샤, 또 그 핏 브리지지, 또 카밀라 해리스, 코리 부커, 이렇게인가요? 6명인가요? 더 있지 않나요?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워싱턴주의 그 주지사도 지지하지 않았던가요? 아무튼 민주당에서는 아직까지 엘리자베스 워렌 빼놓고 그런데 엘리자베스 워렌 후보도 지금 그 버니 샌더스 후보를 여러 가지 입장에서 같았지만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버니 샌더스가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본 것 같고요. 아무튼 민주당은 조금 뭉칠 것 같다는 느낌은 드네요. 사람이 그 외로울 때가 있잖아요. 나 혼자 결정해야 될 때. 그런데 그럴 때 와이프는 있습니다. 남편도 있습니다. 어제 버니 샌더스가 그랬어요. 지지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그 결과를 지켜볼 때 집에서 와이프와 같이 지켜봤었고 그리고 이제 와이프와 오늘도 의논을 하겠죠. 여러 가지 뭐 모임도 있고 하는 것 다 취소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남는 사람 몇 사람 없다니까요. 옆에 강혜신이었습니다.